그게 이제 제가 굉장히 클리어하게 여러 번 인터뷰를 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신당을 만들어서 뚜벅뚜벅 간다라는 게 기본적인 저희 목표고 전략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느닷없이 이제 황교안 대표께서 보수 통합을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유승민 대표께서 3대 원칙을 선언한 거 아닙니까? 예. 그 3대 원칙에 대해서 아무런 지금 답변이 없어요. 예, 그걸 진지하게 또 진정성 있게 그것에 대해서 한국당이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저희는 보수 통합에 대해서 성의 있게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바른정당 출신들이 과거 새누리당을 나올 때 했던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 미래를 보고 가자. 탄핵은 역사적 팩트고 헌법의 절차에 따라서 이제 내려진 그 역사적 결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잘잘못을 지금에 만약에 따지기 시작하면 네가 잘했니, 네가 못했니 그러면 결국엔 통합이라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보수가 지금의 수구적인 보수가 아니라 정말 개혁적 보수의 방향으로 가서 방향을 선회해야만 우리가 중도 진영을 같이 확보하면서 승리로 갈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보수의 정체성의 문제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지금의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한국당이 갖고 있는 기존의 체제, 틀 완전 해체하고 기득권을 버리고 나서 새로운 방식으로 새 집을 지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전향적인 진정성 있는 응답이 오면 저희로서는 뭐 대화는 하는데 그것만 기다리고 우리가 앉아서 그것이 될 것을 우리가 방향을 갈 수는 없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거는 그거대로 그냥 우리가 일단 던져놓은 상태에 있는 거고 우리의 길은 신당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한 개혁보수 개혁적 중도보수의 정당을 만들어서 우리는 가겠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총선을 치르겠다라는 목표가 명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방향은 그쪽으로 신당 창당 기획단을 통해서 만드는 거고 보수 통합에 대한 거는 지금 황교안 대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원칙을 정했으니까 그 응답이 오는 것들을 보고 우리가 뭐 또 대화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권은희 단장의 입장에서는 신당을 만드는 사람이 보수 통합하겠다고 얘기하면 굉장히 그건 오히려 역설적인 거잖아요. 그럼 왜 가짜 쇼하는 것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신당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그동안 바른정당, 국민의당 통합해서 바른미래당을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을 지금 손학규 체제에서 완전히 차단당하고 아무것도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구현해 보자라는 생각이 명확히 있는 것이죠. 근데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누구를 통해서 어떤 채널로 전달이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다만 안 되면 그냥 본인이 이제 그렇게 워딩을 했나 본데 저는 그것이 한국당을 위해서도 그런 방향에 대한 설정이나 완전히 해체 후에 다시 재건하는 그런 모습 없이 내년 총선을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한국당 입장에서. 저는 그것이 오히려 개혁의 동력이 돼서 내부적으로 나중에 통합이 되든 안 되든 한국당이 살 길도 저는 그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냥 안주해 있는 상태에서 내년 총선을 치르면 모르겠습니다. TK 지역에 일부 뭐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러면 이 뭐 보수의 본류라고 했던 한국당이 그냥 TK 자민련으로 남을 것이냐? 저는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도권에서의 싸움을 진지하게 해보려면 이 개혁과 혁신, 변화가 없이는 지금의 한국당을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중도는 말할 것도 없고 또 과거에 소위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했고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탄핵에 대한 실망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다시금 끌어올려면 그래야 정권을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수도권 선거라는 거는 결국에 1~2% 싸움인데 그런 것들을 포기하면서 선거를 내년 총선을 간다? 저는 한국당이 폭삭 망하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거는 뭐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조건 없이 지금 우리가 허허벌판에서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아무런 가치나 우리의 신념 없이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들어가는 거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한국당의 입장에서도 내부적인 개혁 동력이 저는 없어요. 지금 외부에서 봤을 때 어떻게 총선을 치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어떤 3대 원칙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내부적인 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가지 않으면 지금의 한국당의 모습으로 과연 수도권에서 몇 명이나 살아남을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내년 총선에 대해서. 그래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뭐 사람에 대한 쇄신 또 어떤 정체성이나 방향성에 대한 어떤 방향 전환 이런 것들이 수반돼야만 한국당이 변화하고 개혁하고 결국에는 합리적인 보수 진영에 있던 사람들도 아 이제 한국당이 좀 정신 차리고 변화하는구나 라면서 다시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걸 찾아야지만이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에 그 대선 때 20대의 청년들이요 조은혜 실은혜 해도 그 당시 37%를 지지했어요. 그 당시 100명 중에 37명이 박근혜를 찍은 겁니다. 지금 한국당을 20대가 과연 몇 퍼센트가 지지하겠습니까? 5%? 10%?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총선을 치를 것이며 정권은 어떻게 찾아오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 경제 민주화나 역사 인식에 대한 새로운 어떤 조명 이런 것들 통해서 중도 확장 정책을 했잖아요. 호남에 계신 분들도 많이 응원하고 지지했잖아요. 그런 정도 수준의 무언가를 우리가 확보하지 않으면 저는 불가능하다. 예,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것은 이미 미래를 보고 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보수가 어쨌든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큰 정치적 역사 속에서 상처도 받고 아픔이 있었지만 지금의 상황 속에서 그것이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하면 그게 누구의 책임이냐는 걸 따지기 시작하면 통합 안 되죠. 그거를 그 당시에 탄핵에 대한 생각, 정치적인 소신, 확신, 자기의 어떤 뭐 신념 이런 것들 통해서 각자가 판단한 거거든요. 그것을 무슨 공개 무슨 정치적인 무슨 탄압하듯이 이건 니네들이 반성문을 써야 된다.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할 말이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수 통합이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과거로서 탄핵에 대한 역사적 사실 그리고 그것은 헌법적 절차를 통해서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미래를 보고 나아가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탄핵은 인정하고 미래로 나가자. 그렇죠. 탄핵에 대한 평가와 잘잘못은 이 차후로 미루고. 차후로 미룬다기보다는 그것을 지금 상황에서 뭐 평가나 아니면은 누구의 책임이냐라는 걸 묻기 시작하면 그것은 또 다른 어떤 갈등이나 뭐 논쟁뿐이 아닌 거잖아요. 생각이 다른 거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어쨌든 보수 통합에 대한 것을 왜 요구하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실정하고 있는 경제적으로 외교 안보적으로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리고 본인이 선한 권력이라고 생각하면서 과거 정부와 다르지 않은 이런 행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진보의 민낯을 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강한 야당으로서 다시금 뭐 정권을 찾아오든지 총선에 승리하든지 해야 되는 어떤 절박한 마음들이 쌓인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금 다시금 탄핵이라는 큰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또 디베이트하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누가 그것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탄핵은 그냥 역사로 인정하고 나가자. 그렇죠. 이런 이야기. 그것이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또 평가를 하겠죠.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5.16에 대해서 또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후대에 시간이 지나면서 재평가하고 또 그 역사적 진실을 밝혀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규명하고 하는 시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시간대에. 근데 지금의 시간은 우리가 탄핵에 대해서 특히 이 보수 진영에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를 따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말하는 그 대의 통합이라는 것은 물 건너 간다 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것이 대의 전제고 그 속에서 우리가 미래를 보고 아까 미래라는 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항을 할 것이냐라는 큰 틀의 대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려면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 것으로 저는 해석을 그러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화당의 5적이니 7적이니 이런 얘기하는 거는 못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도 그걸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저는 쉽지는 않다고 않다. 봐요. 예. 그래서 아까 그때 황교안 대표가 갑자기 뭐 보수통합 얘기하면서 우리 바른미래당의 변혁 세력들 그리고 우리 공화당 뭐 이런 얘기를 통틀어서 하는 건데 그거는 굉장히 좀 아이디어란 거죠. 그거는 제가 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내년 총선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현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대한정당으로서 어떤 보수 진영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라는 큰 틀에서 고민이 이제 깊어지기 시작하겠죠. 예. 그것이 뭐 단순히 그러면은 TK 정당으로 남을 것이냐. 저는 지금과 같은 그런 스탠스가 계속 유지된다면 저는 수도권에서 완패한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의 시점이 깊어지는 시기가 오지 않겠는가. 그러면 판단을 하겠죠. 그리고 저희는 보수통합 안 해도 좋아요, 솔직히. 보수통합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갈 길은 그런 정치, 우리가 무슨 어떤 정치를 하겠는가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 신당을 만들어서 그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당도 그런 어떤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저는 제가 판단할 때 한국당 내부에서 어떻게 판단하는 것은 저는 I don't care,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 만약에 그거에 동의하면 진지하게 보수통합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보수통합에 대해서 목매가지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예. 어떻게 말하면은 그 지금 제일 애달픈 쪽은 한국당이죠. 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솔직히 저만 해도 제가 과거 새누리당에서 탈당에 나올 때 내년 총선에 대한 미련을 많이 내려놨습니다. 예, 예. 이게 국회의원이 이제 한 번 더 배지 달고 싶어하는 욕심이 생기면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공천에 눈치 봐야 되고 다들 목소리 그 묻는. 과정을 거쳤겠네요. 지금. 예. 그만큼의 우리는 광야에 나와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헤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뭐 사실 가진 사람이 오히려 뺏길까봐 더 두려워하는 거지. 우리는 가진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더 당당하고 우리가 뺏길 수 있다는 것은 그 신념과 가치 그거 비굴하게 버리면서 다시 거기에 기어 들어가는 것은 제가 봐서는 그럴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지금 뭐 저는 어쨌든 보수 정치인이니까 같이 했던 저를 또 당선시켜줬던 당원들이 그런 요구들이 있죠, 당연히. 근데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아닌 다른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 그 여론들을 수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류에 있는 분들만 자주 만나다 보니까 거기에 경도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인데 저는 그렇지 않고 아까 말한 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37%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네, 20대 청년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왜 안 보고 외면하고 있냐고요. 한쪽만 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야만 이것이 결국 확장이 돼서 내년 총선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죠. 지역마다 다 특색이 다르니까 유권자의 성향들이. 하지만 그 다음 대선은 어떻게 할 겁니까? 결국에는 51대 49 싸움을 또 만들어서 싸워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것이 과연 확장적으로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보면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저희는 그 안으로 들어갈 일은 없을 겁니다. 예. 들어가지 않는다. 아까 말한 대로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새 집을 만들어야죠. 어떤 그런 이 혁신이 동력이 된다. 그렇죠. 예. 안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흡수 통합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대전제 조건입니다.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자는 것이 그것이 왜 변화와 혁신, 개혁이 어렵냐 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걸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 한 줌도 안 되는 그 권력, 그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걸 저는 이제 황교안 대표가 과감하게 결단하고 하신다면 저는 새로운 보수 재건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 내년 총선까지는 갈 것이다. 이렇게. 유승민 정치인 개인으로 봐서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유승민 대표도 모든 걸 혼자 결정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동지들과 논의를 하겠죠.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냐 아니냐는 또 다시
우리가 재논의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승민 대표 개인으로 봐서는 저는 어렵다라고 보고요. 그 구성원들이 같이 하고 있는 동지들의 분위기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뭐 유승민 대표가 감지하고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본인이 판단하는데 기준으로 삼겠죠. 그것이 수용 가능하겠느냐 여부고 어쨌든 저는 지금은 유승민 대표가 얘기한 3대 원칙에 대해서 변혁의 구성원들이 모두가 다 동의하고 찬성하는 입장이거든요. 예, 지금은 현재 딱 그 기준까지예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좀 플렉서블하게 변형될 때는 그것이 이제 나름대로 또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창당 기획단을 신당 창당 기획단을 이제 띄웠는데 그 지금 바른미래당에서의 그 차원에서는 뭐 탈당하는 수순이 지금 예고돼 있는 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죠? 그러면 그거는 다들 예상하는 대로 그 정기국회 끝난 다음에 되는 겁니까? 지금 뭐 물리적 시간으로 봐서는 정기국회가 지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